기아차가 품질비 반영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도 최고 실적을 내며 증권사들의 호평이 쏟아지는 가운데 목표가 또한 상향되는데 기아차 핵심 모멘텀을 분석하고 주가 전략 세워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또 시장 상승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보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고르지 않을까요? 제 뒤에 있는 이제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실적이요, 충당금을 다 따지고 보니까 예상보다 더 잘 나왔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특히 기아차는 갭상승으로 또 현대차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놀랄 질주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뭐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방송에서 했는데 기아차는 그냥 덤으로 했을 뿐 기아차만 단독으로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 기아차들의 증권사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 목표가 평균치를 보고 나서 이건희 차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경우는 6만 원에서 7만 원, 낮게는 5만 5천 원까지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흥국증권에서 5만 5천 원의 목표 주가가 나왔고 키움증권이 7만 6천 원, B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7만 원의 기아차 목표 주가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가는 얼마냐면요. 5만 2,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면서 5만 3천 원까지 상승했던 기아차였습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도 높게 바라보고 있는 기아차, 오늘의 상승 이유, 그리고 왜 증권가에서 호평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뭐 오늘 직접적인 원인은 어제 오늘 올라왔던 이유는 사실은 뭐 실적 이슈 때문에 그렇죠. 올라온 건데 사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4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진입하는 구간이 처음 나오게 된 게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기아차를 사실은 조금 시장의 관심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배경에는 뭐 인도와 미국, 중국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치로만 보더라도 3분기에 인도 시장에서의 뭐 점유율은 한 100, 성장률 자체가 148%로 제가 봤는데 거의 2배 이상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은 올라간 이유 급등 배경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뉴스 중에 하나가 충당금 이슈가 있었죠.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품질 관리 비용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뭐 충당금 자체가 뭐냐면은 나중에 안 좋아서 돈 들어갈 걸 미리 좀 빼놨다, 영업이익에서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4분기 이제 나눠서 이제 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뺄 걸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요. 충당금은 한 1조 2,6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당연히 적자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뭐 1,952억이 흑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3분기에 생각보다 많은 판매가 되어 있었고 기아차 내부적으로는 이 충당금을 반영해도 흑자가 나올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4분기랑 이제 내년 전망도 긍정적인데 뭐 반면에 이제 형님격인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반영하고 적자가 한 8천억에서 9천억 나오지 않겠냐 그랬는데 3천억대가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만큼 현대 기아차에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충당금을 이번에 3, 4분기에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차 하면은 사실 주가를 끌어올렸던 게 GV80이라던가 제네시스 라인에서 완전 선방한 걸 보여주잖아요. 기아차에서는 그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제품 라인은 어떤 건가요? 이제 조금 뭐 제네시스나 아이오닉 이런 것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현대차만 좋은 게 아니냐, 뭐 기아차는 덩달아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보면 K5라든지 소렌토라든지 굉장히 지속적으로 잘 팔리는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차 하면 뭐 옛날에 그 기아차 개발하신 분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수로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어져서 이게 자기들도 놀랬다라고 했던 모델이 카니발이었죠. 근데 카니발이 이제 신차를 이번에 오랜만에 냈습니다. 그래서 신차 효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카니발 신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RV 차량 같은 경우가 계속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RV 차량이면 거의 단가가 좀 높고 거의 이제 뭐 중형 세단급 이상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리고 마진폭도 굉장히 좀 크다라는 부분에서는 RV 차량의 판매가 호조 상황을 보이고 있는 부분, 특히 이제 소렌토라든지 유럽에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잘 팔리고 있는 스포티지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팔랐다, 뭐 견조했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팔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특히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든 소넷이라는 모델이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소형차들도 소형차 라인업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판매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에서 그 방어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러면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인도 시장이 거의 2배 이상 성장을 하면서 사실은 다른 부분들이 좀 줄어든 부분을 좀 메꿔주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도 글로벌 판매가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이제 고마진 신차 사이클의 모멘텀이 지금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 신차 판매 실적과 또 시장 평가 이게 인도 시장을 잘 공략하고 또 신차 효과를 내도 평이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유지가 되고 그렇죠. 또 상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성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제 뭐 현대기아차가 지금 현재 좋아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뭐 제네시스 라인업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국내에서 일단은 검증이 됐는데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소렌토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이제 고마진 SUV 모델들이 얼마나 잘 팔릴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잘 팔렸던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유통망을 좀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생각보다 코로나 직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지면서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인센티브가 좀 감소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딜러 중심의 판매이기 때문에 딜러들한테 얼마나 인센티브를 더 많이 안 팔리는 차일수록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그건 결국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점유율이 높아지고 인기 모델이 늘어난다는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를 조금만 줘도 잘 팔린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네.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고 그리고 단가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제 단순히 저가 모델 위주로 미국 시장을 공략했던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가격도 올라가고 인센티브 비용도 감소하고 온라인 유통망도 좀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판매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이제 얼마가 나올 거냐 그건 단순히 아직은 기대감이고 추세는 돌아서고 이제 잘 우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신차 효과라든지 새로운 모델들이 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유럽 탄소 배출 규제도 시작되는데 기아차의 과징금 영향은 없을지 지금 구간에서 기아차 주가에 있어서 무언가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악재 요인은 없는지요? 과징금 관련돼서는 작년부터 얘기가 네. 나왔는데 기사를 한번 쭉 찾아보시고 검색해 보시면 현대 기아차가 그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아니라 다 대비를 당연히 했을 거고 유럽 시장에서 당연히 이런 것들을 규제를 강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현지 생산을 좀 늘릴 거고요. 현지 생산이 주로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공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좀 생산 물량을 확대하면서 그쪽에서 특히 하이브리드 계열을 좀 많이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인 유럽에서 많이 팔렸던 모델이 스포티지랑 시드라는 이제 그 해치백, 우리나라에서 해치백이 잘 안 팔리는데 유럽에서는 잘 팔리는 그 시드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기존 모델들을 하이브리드 모델로 좀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좀 할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그 외에 이제 당연히 알고 계신 현대차의 코나라든지 이런 수소차라든지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모델로 만든 소형 트럭, 1톤 트럭들을 관련 것들도 굉장히 지금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탄소 배출 규제의 영향은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25,000불의 정책도 나올 텐데 현대 기아차의 타격은 없는지. 근데 사실 테슬라는 항상 우리 경쟁사들에게 악재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 윈윈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 내며 시장 파이를 키우는 역할도 동조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테슬라가 여러 가지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지만 네. 결국엔 전기차 시장을 키운 공로는 어떻게 가장 할 수가 1등 없죠. 공신이죠. 네. 처음에 기술도 다 공개를 했고 근데 이제 사실은 테슬라가 가격을 만약에 25,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900만 원대, 그러니까 3,000만 원 안쪽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일단 이게 바로 나오면 타격은 당연히 있겠지만 바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생산 능력도 문제고 테슬라 MS가 급격히 판매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다른 기존 차들에 비하면은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부분이고 그래서 MS를 감안할 때는 좀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인데 얼마나 걸려서 이거를 내놓을 수 있느냐. 이제 계획은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까지 2023년부터는 25,000불짜리를
뭐 내놓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계획이라는 게 항상 그 계획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길어지면 길어졌지 뭐 진짜 빨라야 3년이라고 보시면 그 사이에 또 시장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상호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현대기아차도 그거에 좀 대비를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생기겠죠. 예. 이 전기차 시장이 더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전기차의 가격을 낮춰야지 많은 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질 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비싸게 파는 게 더 남는 게 많은 건지 아니면 싸게 많이 파는 게 좋은 건지 어떨까요? 뭐 사실은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네. 최대한 낮춰서 예, 싸게 팔더라도 마진폭만 유지할 수 있으면 네. 3천만 원짜리가 팔아서 500만 원이 남는다고 하면 2천만 원짜리를 팔아도 500만 원을 남게만 만들 수 있으면 사실은 그보다 좋은 건 사실은 없겠죠. 없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대량 생산이라든지 소재 기술이 뭐 발달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여건들이 따라줘야 되고 그만큼 이제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생산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많이 생산하다 보면 사실은 불량률이 낮아지고 하면 가격도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장이 커지면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현대, 기아차, 증권사들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데 각각 어떤 점을 키워드로 잡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또 차장님만의 목표 주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비슷하게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고 현대기아차를 지금 나쁘게 얘기하는 아마 전문가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항상 좋게 보이고 떨어질 때는 나쁘게 보이고 하는 게 이제 주식 심리인데 최근 이제 현대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한번 19만 원대를 찍었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사실은 박스권을 뚫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 하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결국 이제 비용 관련된 이슈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지금 생각보다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 정도의 뭐 실적이라고 하면 4분기랑 내년 1분기가 더 기대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은 충분히 더 뭐 매수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대차, 기아차 좀 다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뭐 충분히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뭐 한 2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근거로는 최근에 이제 월봉을 보면 예전에 이제 한참 현대차가 2012년에 고점을 찍었을 무렵에 뭐 미국에서 점유율이 한 11%, 현대기아차 합쳐서 이렇게 갔던 시기였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신모델도 좀 잘 정착을 하고 만약에 제네시스 라인이라든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아이오닉 시리즈가 잘 된다라고 하면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6개월 안에는 한 2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목표가를 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차는? 사실은 최근 들어 너무 급등을 했죠, 사실. 현대차보다도 좀 빠르게 올라왔고 당연히 이제 현대차는 적자인데 오히려 흑자가 났기 때문에 더 올라오는 모습인데 오늘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과매수 구간까지 가지 않았나. 기관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정리해도 될 자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나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6만 5천 원 정도 밸류까지는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초 가격은 이미 넘어섰고 결국에는 이제 그 다음 고점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가장 매물대가 좀 많을 수 있는 가격이 한 6만 5천 원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 물론 아까 목표가도 보면 한 7만 원대까지 나오곤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한 6만 5천 원 정도로 좀 잡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기아차 둘 중에 하나만 매수할 수 있다면 나는 돈이 많지 않아서 자동차주 딱 하나만 집중 공략할래라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 아까 기아차가 과매수 구간에 살짝 진입했다고 했으니까 현대차가 더 좋을까요? 지금은 현대차 가격은 사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기아차는 뭐 조금 기다렸다 사시면 괜찮을 것 같고 네. 뭐 기아차는 여기서 한 5에서 10%는 언제든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네. 사실은 이게 카카오를 사냐 네이버를 사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네. 같이 가지 않겠나. 근데 방향성은 같지만 약간 시차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각각의 매력 포인트 전해드렸으니까요. 투자 성향에 맞게 잘 선택해 보시고요.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세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건희 차장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